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신년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자유가 넓어지는 만큼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유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넉넉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자유를 느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그 자유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은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 거 아니야? 또는 누군가에게는 나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라고 하는 감정을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격동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란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또 오늘날 많은 번영의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죠.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자유는 더 심화되고 발전하고 좀 더 고도화된 문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년자담회에서는 자유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지 하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지식인 한 분 한 분의 이러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이네요. 코로나 핑계 대고서 시내 안 나왔는데 오늘 모처럼 나왔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김우태 교수님께서 작년에부터 한번 모이자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재혁 이사장께 부탁을 드려갖고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가 혹독한 시절을 지내고 이제 조금 소생하는 듯한 기운이 드는데 이 기운을 좀 뻗치도록 하려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서는 안 되고 여럿이 모여야 되는데 그 근거가 이제 자유기업원입니다. 그 전에 김정호 원장 계실 때 제가 그랬거든요. 자유기업원이 하나의 말하자면 언덕에 센 그 큰 돌과 같다. 바람이 불면은 다 모래가 날아가는데 그 뒤쪽에 모래가 쌓인다. 그래서 자유기업원의 역할이 나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자유기업원의 앞에 돌 뒤에서 모이는 모래와 같은 존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안 교수님하고 같이 참석했었는데 그 뒤로 우리가 기대 이상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기업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근데 그동안에 아주 어려운 정말 혹독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시기에 최승로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갖고 지금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자유기업원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척 반갑고 고맙고 또 기대를 품게 합니다. 자유기업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제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이렇게 생각한 게 이게 아직 봉은 안 왔습니다. 이 추설레 불사춘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정권 바뀌고 또 무슨 뭐 선택할 자유를 열심히 읽었다는 얘기도 듣고 제가 이제 잡지에 선택할 자유에 대한 것도 이제 또 소개를 하라 그래서 이제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일말에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이 좀 전환되기도 좀 하지 않을까 했는데 한 2년 지켜본 바로는 뭐랄까 이게 그냥 립서비스 정도 그냥 말하는 정도지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전혀 없지 않는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뭐 3대 개혁을 한다고 굉장히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올해 또 좀 뭐 초에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도권 쪽에 우리 이제 자유주의의 이제 이야기를 힘차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이 좀 부진한 부분들 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차차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 또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이게 좀 자유주의자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자체가 상당히 좀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어떤 뭘 발표를 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 자체가 상당히 축소됐거나 거의 뭐 소멸 직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자유주의 확산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느끼는 거는 그 여기도 이제 벌써 이제 명예 교수님들 계시고 저도 뭐 이제 60 넘고 해서 근데 그 밑에 이제 그것을 이어서 활동할 자유주의자들은 상당히 좀 찾기가 드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 실패했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후학들이랄까요? 어떻게 좀 양성 또는 육성해서 내보냈고 목소리를 내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한 10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또 그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어떤 교육기관을 갖는 문제인데 이것은 뭐 상당히 뭐 작은 문제라든가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합집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합집산에서 이하고 산은 있는데 합과 집은 거의 보이지 않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서로의 그 좁은 영역에서의 그 배타적인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뭉칠 수 있도록 또는 모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통합 어떤 세미나랄까 아니면 통합 행사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고 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주의 쪽에 이제 공부를 하고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자유주의 이론 내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토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어떤 뭐랄까 왜곡하는 뭐 직접적인 공격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건 얼마 충분히 다른 걸로도 반격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만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스스로 왜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그 후쿠야마가 쓴 자유주의와 그 불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쭉 쓰면서 홉스나 루소나 그다음에 롤스의 것을 갖다가 자유주의라고 하고 그 자유주의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오독한다 그럴까요? 오해시키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신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받은 제목은 대한민국 자유주의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라는 제목을 받고 간단하게 말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제 기억으로도 2019년 가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때 뭐 여기 계셨던 복골 선생님이나 안집 교수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나누셨던 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자유주의의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념이라든지 확장성 그리고 현재 응용 가능성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주의라고 하는 거, 이즘이라고 하는 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가 지금 현 세대에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소화될 수 있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저희 가족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저희 자녀들이나 제 처한한테 물어봤지만 뭐 그들의 반응은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주의나 이즘에 대해서는 당장 현안에 급급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자기 그 공부 학업 혹은 직장 취업생, 직장인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즘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자유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들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라는 게 왜냐면은 윗세대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전 세대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군부 독재 이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자유라는 거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자유가 어떻게 보면 당신의 그 효용 극대화 함수에 인생 행복 극대화 함수에 들어와 있지만 이전 세대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게 기분으로 그러니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행복을 극대화하는데 자유를 위해서 뭔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자유주의를 확대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거나 혹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러한 상황에 처해야지만 자유주의라는 게 자유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요즘의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만약 사람들이 어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인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들의 현실적인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늘 그게 따라다닌다라고 한다면은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사람들이 진지하게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자유주의라는 게 전에 복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뭐 철학자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경제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이야기한다면은 요즘엔 사실 조금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를 했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난 사람들이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조기에 은퇴한다. 흔히 뭐 파이어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조기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처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협소해진 느낌입니다.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 경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SNS나 언론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선택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우리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인데, 그 제약하는 주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인 거죠. 정부와 정치인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 공공정책을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알게 모르게 계속 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교육을 하나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 복지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긴급 복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고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저는 현재까지는 그 뭐 과태료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과태료가 벌금이 되고, 벌금을 못 내면 우리가 이제 징역을 살게 되잖아요. 실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작은 규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세금 외에도 자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그 정보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요청했었을 때 정보를 법에 의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 공공정책이나 어떤 규제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적정한 시기에 리포트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이제 행정부의 관료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 개개인별로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공무부처에서 정보를 요청했었을 때 정작 그 부처 직원들은 뭐 출장을 갔다거나 계속 이렇게 변명으로 미뤄가 정보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하지만 그 공개된 정보를 보면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알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없고, 이미 아웃데이트된 정보라든지 불필요한 정보만 있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가 안 되는 게, 즉 다시 말하면 여전히 정부 관료가 게이키퍼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집행된 결과를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그 관련 부처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국민들이 알게끔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저희가 끊임없이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 그런 거를 하는 것들이 자유주의의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뭐 복걸 선배님 뵐 수 있는 것만으로는 뭐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뭐랄까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자유주의 확산, 뭐 지평 넓히는 그 일이란 게 오히려 어쩌면 오늘처럼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아까 갈래 이야기를 했고, 그 권 박사님도 또 오용되는 부분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좀 서로 공유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박도 체계적으로 좀 하고,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기업원이 좀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중요한 어떤 그 모이는 어떤 그 포컬 포인트라 그럴까, 뭐 그게 돼 가지고 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평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한 게 또 조금 색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또 학교에도 뭐 어쩌다 보니까 또 그렇게 돼 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하나 있는 거는 젊은 친구들한테 좀 이게 얘기를 또 다른 색다른 의미의 그런 것들을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더 활발해져서 물론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잘 되려면 참 복잡한 것들이 잘 맞춰져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들이 그래서 자유주의라든가 에 관련된 약간의 그러니까 자유기업원이나 이런 데 모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의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해소도 하고 그 안에 해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평이 점점 넓어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새해가 밝았는데 참 올해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우리 자유주의도 그 청룡이 승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쫙쫙 뻗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지금까지 쭉 보면 오히려 자꾸 이 자유주의가 조금 후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과거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도 적게 나오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경제신문도 자꾸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뒤로 물러져 나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사설 같은 거, 칼럼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자유주의하고 시장경제에서 멀어진 그런 그 글들이 많이 있고 기사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오히려 더 그 환경은 더 악화되지 않는가, 이런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여기 모이신 분하고 뭐 오늘 참석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들이 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방법은, 우선 사실 자유주의 연구하고 시장경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 그런 다른 것들을 그냥 이 수용을 좀 하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학문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다름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좀 수렴한다든가 이랬으면 좋은데, 가끔 보면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들부터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은퇴를 해서 학교에 있지를 않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 학교에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젊은 교수님들한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환경이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또는 학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논문이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천착을 하다 보면 여기에 그렇게 관심을 안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쪽에 공부를 해보면 결국 자기가 논문 쓰고 이런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이게 너무 이게 무슨 거대 담론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걸 공부를 하면 자기 전공 공부라든가 이런 페이퍼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보면 어디가 지금 현재 경제학에서 구멍이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 공부를 하시면 그런 게 보이면 오히려 저는 지금 그 학계에서 그런 쪽에 조금씩 번져나가는 것이 자유주의하고 시장경제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참 어려운 상황이긴 상황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학교에서 그 재임용도 받아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걸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하면서 이쪽으로 자꾸 공부를 해보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아까 이 권혁철 박사가 대부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뭐 누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을 결국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자유기업위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자유기업원에게 그 최성록 원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 거라든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 때 우리 그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또 오늘 뭐 이렇게 카메라도 있다 이래가지고 특별히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뭐 저는 이 자유기업원이 출범할 그 당시에 뭐 언론 지상을 통해서 이 자유기업원이 이렇게 출범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저는 90년대 중반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한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야 이게 맞나? 내가 주장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자유기업원에 와서 먼저 이런 자유주의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를 확대하는 이런 문제에 오늘 이런 자리에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이고 또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오자마자 우리 박혜림 선임연구원을 만나가지고 무심결에 나온 얘기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뭔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시장 경제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뭐 다 아는 이야기를 뭘 또 새삼스럽게 하느냐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혁철 박사님도 이야기하시고 안지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야 이게 자유주의가 맞아? 이게 시장 경제가 맞아?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철학적인 접근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개별 세부 사안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유주의를 외치면서도 자유주의에 반하는 이런 생각들, 의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으로 제안받았기 때문에 뭐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저해하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너무도 보편적인 5가지 인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한 분야에서 얻었던 제 나름의 생각이겠지만 자유주의 확산을 위한 우리의 지적 노력은 이들의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국가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팽배합니다. 국가라는 인격적 존재가 따로 존재해서 개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물론 개인들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국가라는 계약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개인들과 별개의 의지를 갖는 국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것이 저는 자유주의의 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인식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는 1인 1표고 시장은 1원 1표이기 때문에 정치는 민주적이고 시장은 반민주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강제력으로 해결하자는 것이고 시장은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치 만능주의로 전락해서 어느 순간 전체주의의 길에 들어서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의 체제이기에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이고 한 번 빈자는 영원한 빈자라는 인식도 팽배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쟁과 소비자 선호의 끊임없는 변화는 부를 지켜내기가 어렵게 만들고 성실한 빈곤을 내팽개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경쟁과 변화 속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가적 역량만이 부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서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목표는 개인들 사이의 불평등 해소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부족하면 불행하다는 인식은 극히 단세포적이고 1차원적 인식입니다. 행복은 몰입할 수 있는 자기 성취,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는 저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빈곤을 퇴치하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책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들이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되어 10여 개 이상의 목표들에 있다는,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개혁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학이 100여 년 이상의 고민 끝에 도달한 결론, 즉 사회적 가치의 근본은 개인의 행복, 즉 개인의 후생, 효용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인의 행복에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해야 하고, 따라서 온갖 사회적 가치들은 개인의 행복을 기준으로 가늠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5가지의 반자유주의적 인식을 타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 공영을 위한 길도 될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했던 변화들을 대한민국은 70여년의 짧은 기간 경험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중세로부터 현대 사회로의 변화를 피부로 체험한 거의 유일한 세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적 노력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전 세계에 대한 외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대학교 이기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유주의의 거장들을 모시고 얘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답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역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어떠한 좋은 질문을 제가 마음속에 가져가면 좋을까, 거기서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사전적으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질문해봐라 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질문들이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컸었습니다. 그 질문에 뭐 답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보았던 것은 아무래도 자유주의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투자를 결정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서 다른 동일한 조건에 있던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라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공기처럼 주어져 있고, 저희 세대한테는 자유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기가 좀 많이 힘든데, 그렇다면 만약에 자유가 없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가 하나 남는다고 하면, 뭐 경제적 자유나 뭐 학문적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지만, 그런 자유들을 포기하고 단 하나의 자유 불씨만을 살려 놓았을 때
그 자유의 불씨가 어떻게 하면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니 가장 중요한 자유는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얘기하고 그 얘기를 통해서 서로 의견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 그 생각들이 발전을 통해서 또 다른 경쟁들을 통해서 그 생각들이 확산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확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를 강조하시는 분들의 이제 표현의 자유를 요즘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눈치를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점점 그분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보다는 더 평등하고 더 기회가 공평한 것에 더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유주의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더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 나이가 좀 어린 그리고 자유를 공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공감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자유를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강의에서 자유기업원과 시장경제학회에서 주신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유주의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할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자유와 관련된 강의에서 학생들은 강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강의 내용 자체를 받아들일 때 많이 어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만약 자유주의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자유주의를 쉽게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유주의를 중요성을 알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유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좀 많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의 정성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박혜림 연구원님께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피치하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자유주의 확장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감히 논의할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로부터의 경험을 통해서 자그마하게 이 교육 시장에서 어떻게 자유주의를 좀 확장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걸 조금 보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과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목을 다 가르치는데 2학년 때부터는 학생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 관심이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취업, 진로, 개인 신상 이런 게 관심이 더 많이 가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아무리 시장 경제를 이렇게 교육하고 홍보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잘 풀죠.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1학년 좀 다릅니다. 1학년은 이제 막 고3을 끝내고 와서 되게 이제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렵게 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자유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학기 말 평가에서 처음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경제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봤다. 아주 신선하다. 이 강의 때문에 경제학과로 오고 싶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희망을 보는데요. 그래서 1학년 특히 저는 이제 1학년 수업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준비를 하는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50명밖에 제가 수업을 못 하는 거죠. 많이 해봤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방안은 1학년 수업, 제 수업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관련된 수업을 학생들에게 1학년 특히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요 방안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열린사회 포럼에서 하고 있는 대학경제 강좌가 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강원대에서는 이 수업이 2, 3, 4학년들이 주로 듣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고민인데요. 확실히 이 수업도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경제 강좌는 좋은 수단을 어떻게 하면 1학년이나 아니면 맥시멈 2학년까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금 더 학생들에게 이런 우리 좋은 이런 진리, 철학을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정도고요. 그리고 뭐 자유주의 확장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방안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설득이 안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수, 박사는 더욱도 안 되고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설득하는 거는. 네. 심지어는 일반 사람, 심지어는 우리 경작계 2학년 학생들도 설득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할 수는 없지만 좀 저는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그것도 또 문제인 게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 써도 누가 읽질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결국에는. 논문을 써도 읽지 않습니다. 결국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뭐 해답은 없지만 저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1학년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조금 확장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를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유의 내용이 어렵고 또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자유에 대한 학술적 이야기를 하고 또 일반인에게 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적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마 우리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자유가 확산되는 것은 아마도 그 개방과 함께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현상들을 목격하고 그 세계적으로 그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 또는 조직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었고 그러한 툴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자유라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이슈나 논란이 발생하면 이 자유의 소중함보다는 그 안에서의 개인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었고 결국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 해결 해법은 대부분 인기 영합적인 해법을 찾거나 오히려 자유를 후퇴시키는 규제가 양산되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과 자유를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시스템 또는 개인들의 자유가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그러한 법이 입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총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런 면에서 우리 자유의 생각들 또는 개인의 자유를 향상시키고 이 재산권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전문적 지식 또는 제안 또는 정책 제안을 우리 사회에 내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식인들이 짧게는 칼럼, 좀 더 깊게는 논문 형태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꿔 나가고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우리가 삼고 그것을 논술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 인력에 함께 일하는 방식의 노력도 필요로 하고요. 또 대중적으로는 뭐 우리가 난해한 일이긴 합니다만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대중적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이것이 또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풍요를 이미 어느 정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후퇴되거나 악화되었을 때는 바로 복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회복 탄력성의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무리 인기 영합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복지가 후퇴된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저는 정치가 계속해서 악화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낙관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시스템
한테만 정치인들에게만 우리가 그런 자유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도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마도 불가피한 노력이고요. 그래서 좀 더 해외 폭넓은 지식, 자유주의 세상에 대한 뷰포인트가 우리 사회에 더 소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의 창구가 되는 것이고 개방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복걸 선생님 그리고 안지욱 교수님을 비롯한 원로 이 자유주의의 학문 세계를 넓혀온 분들이 아직도 굳건히 우리 사회를 지키고 있고요. 또 이를 이어받아 여기에 또 함께 하고 계시는 후학들이 함께 그러한 자유의 지평을 앞으로 넓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특히 우리가 낙후된 분야가 많습니다. 자유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교육, 부동산 같은 분야이죠. 이런 분야에서는 자유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주의적 배급 방식의 시스템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의 소비자들은 매우 궁핍해져 있고 그 분야를 스스로 공부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와 부동산은 우리 국민 전체가 전문가가 돼 있죠.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다른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한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소비자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풍족하게 마트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죠.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낙후된 분야, 사회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시장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물건이 만들어야 되는지 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또는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유통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이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그러한 궁핍함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 시장경제라고 하는 밝은 빛이 비춰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직 곰팡이가 끼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곰팡이, 전체주의 곰팡이, 그리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국가지상주의가 각 분야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소비자와 국민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내놔야 될 이야기고요. 그 분야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소금과 같은 것이 그 분야의 곰팡이들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 황상현입니다. 일단 여기 주제가 그 자유주의에 대해 확장에 대한 물음인데요. 일단 제가 제 역량으로서는 이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간략한 어떤 답을 갖다가 드리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정책적 분위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형성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경계하고 그 다음에 막아내야 되는 것이 곧 자유주의를 확대하는 방법이지 않겠냐. 그 예로 이제 조세 정책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은 이제 조세 부과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 활동을 제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조세 부과로 인해서 기본적인 개인의 재산이 정부로 기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세 부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조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배타적이고 비경합적인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서
로서는 이제 조세부가는 합당한 어떤 이유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성이라는 걸 시정하기 위해서도 조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최근 분위기에는 너무 막연하게 이러한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조세부과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예로 횡재세 같은 경우인데요. 횡재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조세 원칙에도 잘 부합되지도 않고 정부가 조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뭐 문제들, 그러니까 과세대 대상의 정의라든지 뭐 또 다른 여타의 법인세에서 초과 이익에 난 부분을 세금으로 걷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횡재세라는 게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집합적인 뭐 의견,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은 집합적으로 선동되는 의견에 의해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조세부과에 대한 정책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다수인 우리가 소수인 너희들, 다수인 우리보다 소수인 너희들이 운 좋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냐, 세금으로. 이런 그 근거 없는 이유에서 이게 정책들이 이제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 활동을 제약하게 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게 되고, 개인이 고유한 재산을 정부로 이양하게 만드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조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향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시스템 같은 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러한 이제 반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정책적인 입안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 같은 게 있다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자유주의가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길게 보면은 그 냉전 시기가 소련의 붕괴로 이제 막을 내릴 때 내리고서 그 다음에 하이에크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학자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카노미스트의 맨 뒤에 나오는 오비추어리에 그 앞에 요약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이에크는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걸 보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트라이엄프다 그 얘기죠. 개인적인 승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체주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환호를 했죠. 근데 얼마 안 있어 갖고 이카노미에서 특집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추구하는 그 가치로서 남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다시 진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갖고서 형태를 달리해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서평을 읽어보니까 밀턴 프리드만을
이제 지나간 빠세 지나간 사람으로 여기는 풍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사이의 그 싸움에서 미국 동부가 원래 그 레프티스트입니다니까 뭐 자기들은 자유주의자라고 그러죠. 이제 미국식 자유주의죠. 그 사람들이 워낙 강하니까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그 증오하고 뭐 학살, 인종 청소를 하자는 주의를 하는데도 주장을 하는데도 그 총장들이 그대로 묵인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일었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주기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고 이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세큘러 트렌드로 보고 장기적인 그 추세로 보고 우리가 그 할 일은 그거에 조금 거슬러 가지고 자유주의가 쇠퇴할 때는 좀 늦추고 전체주의가 기승할 때는 그걸 좀 막고 하는 것. 특히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전체주의가 강할 수밖에 없는 그 풍토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것을 좀 완충시키고 그 자유주의를 북돋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이제 만족을 해야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제가 실용적인 얘기로서 내놓을 수 있는 제안은 한 가지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라는 것을 제일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길은 현상금을 건다는 겁니다. 방안을 하지만 좋은 놈을 모집하고 소설을 발전시키려면 신춘문예 해가지고 신인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기업은 참 어렵게 지내왔는데 좀 여유가 있으면은 현상 모집해가지고 젊은 학생들한테 젊은이들한테서 좀 아이디어를 얻고 관심을 갖고 오는 것. 제 경험으로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예. 큰 돈 안 들어요, 실은.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뭐 신춘문예 심사도 해보고 소설상 심사도 해보고 자유기업원에서는 뭐 우남 이승만 관한 시 심사했다가 그거 뭐 우리가 그때 그 방해한 친구가 있어갖고서 화제도 되고 그러는데 뭐 과학 소설 그 다른 그 거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했는데 역시 현상 모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유기업원이 현재 능력으로서 그런 걸 하는 것이 좀 산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안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갖고 어디 내 가지고 한경 같은데 부탁이 갖고 좀 광고비 싸게 좀 해달라고 해갖고 오늘 기사 써주면 도복 좋고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심사위원들 미리 내놓은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되게 심사위원들 안 하잖아요. 근데 예컨대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다 해가지고 꼭 경제학자만이 아니고 철학 그 다음에 그 정치 사회 이런 데서 하는 걸 내놓고 아예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기사거리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미리 심사위원들 몇 사람 선정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고 또 뭐 그러니까 모든 걸 거꾸로 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원장님께서 한번
요새는 이제 젊은 감각이 중요하니까 여기 보니까 뭐 이 교수님도 그렇고 한 교수님도 굉장히 젊으신데 김영신 교수하고 정혜산 교수는 내가 익히 알아갖고 이제 중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교수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좀 산투대가 한번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